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최근 이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예전에는 잘 맞지 않았던 차트의 모양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맞고 또 수익률도 잘 나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수가 이렇게 좋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한 종목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이 대장 업종들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를 이어가면서 오르는 종목들, 그런 업종들만 돌아가면서 오르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 대장 업종들을 한번 보면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관련해서 그린 뉴딜과 이렇게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이 나오는 전기차, 2차 전지, 미국 시장도 테슬라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수소차, 그렇죠? 그리고 풍력,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이런 그린 뉴딜 정책주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 디지털 뉴딜 정책주, 그렇죠? 언택트, 전자결제주, 오늘 강한 모습이 나왔죠. 로봇, AI,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이런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부장주들, 소재 부품 장비주, IT주들이 많이 있죠. 이 2.0 전략도 1.0 전략에 이어 2.0 전략이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또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5G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디지털 이런 첨단 산업이 확장이 될 텐데, 이 통신은 이런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디지털 시대 플랫폼 기업들,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 통신으로 연결돼서 앞으로의 디지털 산업, 이 통신은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5G 관련주들,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쪽에 부품을 만약에 제공하는 그런 계약들, 수출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더 좋은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고, 또 개별 이슈, 신약 바이오 관련주들, 전염병 관련된 치료제에 있는 속한 종목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업종들이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들이 강했다. 그러면 풍력, 태양광은 좀 쉬어가고, 내일은 언택트 관련주들 강했다. 그러면 소부장주들이 쉬어가고, 대신 소부장들이 강할 때는 언택트주들이 또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재 시장의 이런 대장 업종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 이외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아무리 차트가 이쁘더라도 그런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별 재미를 못 느꼈을 것이고, 이런 종목들과 이런 주가지수의 상승이 맞아떨어지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주가지수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는 차트가 예전에는 잘 맞지 않았던 차트의 모양도 지수가 받쳐주니까 잘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차트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지수가 하락하는데 절대적인 차트의 모습, 패턴은 없습니다. 주가지수가 뒷받침되고 그 종목이 아까와 같은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함께 버무러진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 항상 주가가 오르지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름 파동이 나오면 또 하락 파동도 나오고, 또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올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고점을 높여가고 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주가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만들고, 그렇죠?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만들고 하락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할 때, 이런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이런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평선을 통해서 매매할 때 분명히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를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트 매매의 기본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지와 저항이죠. 그렇죠? 지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이런 지지. 그리고 저항은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저항. 그렇죠. 이런 것은 이런 캔들의 모습으로도 나오지만, 그렇죠. 또 캔들 말고 이평선도 있죠. 이평선이 저항이 돼서 못 올라가고, 이평선이 지지가 돼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캔들의 고점과 저점, 이평선의 모양,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것을 갖고 매매를 해서 지지에서 성공하면은 눌림목 매매로 이용하는 것이고, 저항을 돌파하면은 돌파 매매로 이용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평선을 통해서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에서 저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 우리 많이 활용하잖아요. 20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전에도 이 일주에 해당되는, 한 달에 해당되는 이 21선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때는 주 6일 근무를 해서 주식시장도 6일이었잖아요. 24일. 그렇죠. 64, 24. 일주일에 6일씩 4주. 24일을 또 많이 받고, 지금은 5일째 영업일이고 4주니까는 20일. 한 달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20일 이평선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장 매매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평선입니다. 대표적인 일봉의 이평선이죠. 저 같은 경우는 1분봉, 3분봉, 그렇죠. 다 이 20이라는 숫자와 맞게 매매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분봉도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3분봉 20선, 그렇죠. 또 1분봉 20선, 5분봉 20선, 10분봉 20선, 이 20선이라는 분봉의 이평선들과 그리고 일봉의 이런 20일 이평선을 갖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 그런 변곡점의 확실한 모양을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KG 이니시스, 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때 제가 이 종목을 3일 보유를 했었죠. 7월 3일 날 매수해서 이렇게 어제 매도를 하였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면서 어제 이 종목을 장 마감하고 매도한 이유를 지금 차트를 좀 뒤로 가보면, 그렇죠. 3일 연속 상승했고 다음날 시초가부터 좀 약세의 흐름이 나서 21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장 초반부터 약세가 나와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선 테스트가 좀 깊게 터치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장중 0.86%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21선 가격이 22,835원. 오늘 저가가 23,100원. 300원 차이로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올라주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결과론적으로는 이 종목을 어제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은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오늘 모습에 봐서야 팔지 말걸 이러는 것이지, 만약에 오늘 또 이렇게 하락했다면 어제 제대로 잘 팔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으로 어제 왜 이 종목을 팔았는지, 21선 테스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주가가 상승 이후에 20일 이평선을 하락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내용을 이 모식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그리는 이 라인이 20일 이평선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20일 이평선을 하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살아있다면은
21이평선을 재차 회복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 21이평선이 저항이 돼서 뚫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랬을 때는 하향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쌍바닥을 만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반면에 다시 21이평선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턴을 했습니다. 돌파가 나왔죠. 이 돌파 이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재차 21선을 테스트에 성공하느냐,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공을 하면 다시 상승 추세 반전, 이게 여기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제1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KG 이니시스도 그때 어제 말씀드렸을 때 20일 이평선을 잘 타고 상승하다가 하향 이탈이 나오죠. 그렇죠? 이 검은색 이평선, 20일 이평선 하향 이탈하고 나오는데, 하향 이탈하고 나온 다음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21 이평선을. 그리고 여기서 지지의 성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하향 이탈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해주고, 그 상승폭을 제가 이 3일 동안에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 지지가 나오고 오늘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지의 성공을 오늘로써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상승으로써.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1차 21선 두 번의 하향 뒤에 지지에 성공한 현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너무 빠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바로 왼쪽에 또 이런 전고점 라인대가 있죠. 오늘 이 주가가 멈춘 지점은 이 윗꼬리 전고점 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윗꼬리대. 이 윗꼬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멈췄는데, 내일 시장이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이 전자결제주, 언택트 관련주로서 이 위치까지 또 한번 시도도 나와볼 수 있는 그런 중요 위치죠. 그렇죠. 이 돌파 매매는 별개로 치고, 우리가 일봉상 가장 중요한 21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했을 때는 그 다음 지지에 성공하는지 이 여부를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지에 성공하고 다시 올랐을 때 하향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지하는 구간, 지금 일봉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KG 이니시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 일봉 차트든 1분봉이든 3분봉이든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15분봉이든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는 지지와 저항이고 일봉이든 분봉이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3분봉 갖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뭐 어제 장이 마감 이렇게 하고 3분봉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차 9시부터 급등이 나옵니다. 뭐 3분봉 20선을 지켜주면 매수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일봉을 또 분봉을 일봉으로 보고 분봉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동일한 차트로 보십시오. 그랬을 때 3분봉을 갖고 이 차트 모습을 3분봉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3분봉의 차트를 제가 갖고 설명할 때 그 차트의 움직임을 일봉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짧고 길고의 차이지 차트의 특성인 이 지지와 저항의 돌파, 지지, 재상승, 이런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은 시장의 이 매매자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의 움직임이 이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봉은 좀 짧을 뿐, 일봉은 좀 길 뿐, 주봉은 더 길 뿐, 월봉은 더 길 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때 분명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지금 일봉이지만
3분봉이라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냥 쭉 올랐다가 3분봉 2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가 안 나오고 다시 하락하죠. 그럼 좀 더 기다려야죠. 그리고 돌파를 또 해줍니다. 3분봉 20선을. 그리고 지지에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양봉이 나왔을 때 지금 이 양봉이죠. 오늘의 양봉. 그렇죠? 이 양봉이 나왔을 때 분봉상 당일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하락 추세로 만들었던 이 종목들, 이것이 중요한 일봉상 20일 이평선 아니면 뭐 3분봉의 20선, 이것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20선을 지지에 성공하는지 이 여부,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매수 포인트로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제가 오늘 신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좀 줄여보면은 예전에 한번 이 종목도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상한가를 한번 나왔죠. 그리고 상한가의 절반 장대 양봉 라인을 지켜주고 그리고 단기간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한 20%대 상승. 저는 이때 차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위치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좀 불안정하면서 같이 밀려버렸죠. 자, 봤더니 이 종목도 21선에서 이탈했네. 그렇죠. 이 검은색 이평선, 일봉상 21 이평선, 그리고 21 이평선을 재차 회복을 해줍니다. 일단 전고점 라인에 걸쳐서 오르진 못하고, 그런데 21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죠. 언제 슈팅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오늘 슈팅이 나왔죠. 소부장 2.0 정책 발표로 이 사이맥스도 관련주, 소부장주 관련주로 오늘 15.5%짜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에는 21 이평선 또 분봉의 20선이라는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에 계속 성공하느냐. 그렇죠. 이랬을 때 또 좋은 모습도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그것을 한 번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어디에서 잡아볼 수 있는지, 그것을 일봉상에서는 21 이평선 그리고 분봉상에서는 20선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접근한다면 분명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이 첫 번째 상승에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